GMP의 네 가지가 있는 뉴스, 이슈 네 가지를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 뱃사공 아나운서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자, 와 진짜 나라 안팎이다 전쟁터네요. 예. 첫 번째 소식은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사 압수수색 얘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그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어제 민주연구원이 있는 여의도 민주당사의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약 7시간, 8시간 정도 만에 물러났습니다. 또 민주당은 어제 이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서 국감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민주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에선 국감이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받은 돈이 지난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보도된 압수수색 그리고 체포영장 내용을 보면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8억 원을 받았고 이 돈이 이제 대선 자금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김 부원장이 지난해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조달 또 조직 관리를 담당하다가 경선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댄 건 남욱 변호사다 이렇게 지목을 했는데요. 검찰이 의심하는 범행 시기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수사의 칼끝이 결국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용 부원장은 불법 대선 자금 수수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검찰은 일단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건 적어도 수사 필요성 또 김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에 불응할 가능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포 시한이 48시간 동안 집중적인 조사를 벌인 뒤에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김 부원장이 불법으로 받은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어제 무산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예, 어제 그 민주당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그 당사가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의원들 총집결령 내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상당히 거센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격앙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국감 중 야당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민주당은 의원단 성명을 통해서 저열한 정치보복이자 국감 회방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잠시 후인 2시에 이재명 대표 주재로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어서 지도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정당한 법 집행에 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SNS에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진행된 검찰의 법 집행 절차를 민주당이 물리력으로 저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민주당의 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그 지난해였나요? 그 김웅 의원이 이제 공수처에서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검찰이 공수처가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그때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바리케이트 치고 막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상황이 바뀌니까 또 금방 성명도 바뀌네요. 자, 민주당은 압수수색 시도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는데 윤 대통령도 오늘 출근길에 관련 입장 내놨죠?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야당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과거 여당 때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던 걸 생각하면 그런 얘기가 정당한지는 국민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한 언론사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검언유착 사건 등으로 언론사 채널A를 검찰이 이제 강제 수사했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찰 수사는 본인 역시 보도를 보고 아는 정도라며 확실하게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통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
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네, 일단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국정감사에는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국정감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법사위는 법사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압수수색이 재개되면 국감이 중단될 수 있냐라고 묻자 의원들에게 연락해서 대처할 생각이라면서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답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초반에는 훈훈한 얘기만 나왔는데 오후 돼서 지금 한 발언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 사실 오전에는 뭐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말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언급은 최근 그러니까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한 당협위원장이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에 답변으로 지금 나온 거라고 알려졌는데 대변인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대변인실은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 원칙을 언급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 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당부를 했습니다. 예. 근데 협치라는 단어는 사실 네. 다른 데랑 쓰는 게 아니라 딱 정치권끼리만 쓰거든요. 네. 뭐 재계와 협력한다. 뭐 노동계와 협력한다 그러지 협치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협치라는 단어는 거의 민주당으로 특정되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을 했어요. 네, 안호영 민주당 소속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설마 대통령이 말씀하신 종북 주사파가 더불어민주당이냐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경사노위원장이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더니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네,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 아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은 헌법상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침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본인이 잘 알 것 셀프 네. 사상 검증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봤는데 저는 주사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가 어제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남궁훈, 홍은택 각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 그리고 향후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계획을 설명을 했네요. 네, 어제 오전 11시에 이제 대국민 사과와 이제 인터뷰가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죠. 카카오 먹통으로 인한 피해 보상에 대해 홍은택 대표는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 관계자분들에게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또 SK와 책임 소재를 다투기 앞서 먼저 보상하겠다 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실 벌어지면 늘 기업 간에 이제 책임 소재를 다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보상이 미뤄지기 마련이었는데 먼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무료 서비스 보상 기준에 대해서는 무료 서비스 보상 선례 기준이 없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료 서비스를 뭐 모든 국민 4,800만 명 깔았는데 이거를 다 줄 수는 없을 테고 아마 피해를 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SK랑 싸우면은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일단 배상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남궁훈 카카오 각자 대표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 눈에 띄네요. 네, 그간 이제 남궁훈, 홍은택 공동대표 체제였는데요. 일단 홍은택 현 대표 단독 체제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남궁 대표는 대표이사직 내려놓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비상대책위원회 재난대책 소위원회를 맡아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궁훈 대표는 김범수 의장하고 거의 절친이라서 같이 PC방에서 창업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데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 같네요. 앞서 카카오는 SK CNC 측과 이번 사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어요. 요게 지금 책임 소재를 놓고 벌이는 어떤 신경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7일 카카오가 공시를 통해서 손해배상 논의를 SK CNC 측과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홍 대표는 SK와 구상권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 사고 원인이 확인되면 논의를 시작할 거고 구상권 여부와 관계없이 할 일을 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서비스 먹통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카카오와 SK CNC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카오 측이 데이터 센터 화재 발생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네요. 네, SK CNC는 지난 15일 오후 3시 33분에 카카오에 화재를 알렸다는 입장이고요. 카카오는 오후 4시 3분에 화재를 인지했다는 주장이 엇갈리면서 30분의 시차가 발생한 겁니다. 카카오는 만일 초기에 화재 발생 상황이 빠르게 공유됐다면 추가 피해 방지, 복구 작업이 더 빨리 진행됐을 것이라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 SK CNC는 데이터 센터 내 화재 경보가 3시 19분에 울렸다면서 당시 이 건물에 근무하던 일부 카카오 관계자들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제 경찰이 이제 배터리 모듈 한 점을 수거해서 정밀 감정하고 있고요. 정확한 화재 원인과 초기 대응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배터리에서 화재가 났고 그래서 소화기로 끌려고 했는데 소화기로 다 안 꺼지니까 소방관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전원을 내려야 됐고 그러면서 고시차가 있는데 이게 언제 고지가 됐는지 그거를 놓고 지금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은데 이게 구상권 청구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서 요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 대치동 음마아파트. 야, 드디어 서울시 재건축 심의 통과했습니다. 이게 몇 년 만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제 시는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강남구 은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경관 심의안을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재건축 추진 26년 만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야, 정말 의지의 한국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음마아파트가 이제 대치동 316번지 일대 1979년에 준공된 아파트인데요. 정말 이제 오래된 아파트죠. 그런데 이제 1996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서 말씀하셨다시피 26년이 된 겁니다. 사업이 번번이 무산되면서 26년째 답보 상태를 지속을 했는데요. 2017년에는 아파트를 49층 높이로 지으려다가 35층 층고 제한을 도입한 서울시의 반대로 사업이 가로막히기도 했고요. 이후 재건축 사업은 지지부진해졌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35층 층고 제한이 없어졌고 추진위가 2월에 35층 높이의 계획안을 다시 제출했고 이제 추진위가 이를 반영해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이번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음마아파트는 33개 동 5,778세대로 건립이 되는데 야, 규모가 엄청 크네요. 네, 79년 준공 당시에는 28개 동이고 4,424세대였는데요. 또 여기에 공공주택 678세대도 포함됩니다. 최고 층수는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35층 이하로 전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근린공원, 문화공원도 조성하도록 했고 공공청사, 파출소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음마아파트 정비안이 이렇게 심의 문턱을 통과하면서 향후 강남구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 서울 집값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정도로 왜냐면 이게 공사가 시작되면 또 이사 가야 되고 또 만들어지면 뭐 또 전세가 많이 풀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계속되고 있는데요. YTN 라디오 이슈앤 피플에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 맞추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 휴대전화 샵 0945 5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퀴즈 나갑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직하고 객관적인 시사 프로그램 이름은 1번 뉴스 팩토리, 2번 이슈쇼, 3번 시선강탈, 4번 이슈앤 피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뉴스 팩토리, 2번 이슈쇼, 3번 시선강탈, 4번 이슈앤 피플. EMP라고도 하죠. 네. 4번. 예.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우영 아나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총각